저는 은행에서 28년, 신용평가에서도 2년에서 꼬박 30년을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한 지 5년차 되는 사람입니다. 어떻게 하면 퇴직 후의 삶을 재밌고 즐겁게 잘 사는지 고민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. 저는 지점은 거의 생활을 못했고 주로 인사부, 혁신실, 경영관리 이런 거 하다가 한 10년 동안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을 해서 30년 가운데 임원 생활만 딱 10년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. 퇴직한 거는 당연히 자리는 한계고 돼야 될 사람은 많고 또 공교롭게 제가 있을 때 은행이 합병 이런 걸 많이 했어요. 그래서 합병을 많이 하게 되면 양쪽 은행에서 똑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여러 임원이 있고 또 그런데 자리는 통합하니까 하나잖아요. 근데 직원들은 노조 이렇게 있어서 조금 그래도 피해가지만 임원들은 그냥 자리가 하나니까 가위바위보를 하던 뭘 하던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그냥 물러나왔죠. 그때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왜 잘려야 되나. 저는 진짜 그때는 특히 은행에서 관둘 때도 그렇고 나중에 신용평가에서도 그렇고 제가 잘린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왜냐하면 은행의 임원으로 돼서도 처음에 임원이 됐을 때는 제가 이제 최연소 임원으로 됐었거든요. 그동안의 퍼포먼스니까 성과도 나쁘지 않았고 또 자화자찬입니다마는 직원들에 대한 평판도 굉장히 좋았었고 실적도 좋고 그랬는데 그래도 연임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자리로 옮겨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퇴직 통보를 받아서 조금 나름대로는 막막했죠. 그리고 충격이 좀 컸죠. 금융기관은요 보통 모르겠어요. 다른 데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퇴직 통보를 받으면 그날로 짐 싸서 집으로 갑니다. 보통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면 30일 사이에 금융권은 보통 특히 제1금융권은 그때 퇴직 통보를 하거든요. 그럼 이제 1월 1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 한 26일, 7일 통보 받으면 회사에 머무를 시간이 별로 없어요. 그럼 보통은 관례적으로 그냥 받아서 집으로 가서 그럼 다 짐을 못 챙겨오면 남아있는 직원들이 알아서 챙겨주고 그 다음에 연말이 가기 전에 직원들이 회식을 한번 하는 걸로 끝내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라 할까 이런 게 보다는 좀 충격이 커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왜 잘렸지 하는 생각이 좀 웬만하면 잘 안 가시죠. 충격 그거였습니다.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나를 구속하는 게 없고 시간이 일단 많아졌어요. 시간이 많아져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시간 관리를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점이 또 장점이고 단점이고요.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는 거에 또 장점이고 단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인 월급 이런 게 없으니까 조금 강박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런 걸 좀 즐길 수 있으면 언젠가는 꼭 한번 퇴직하는 거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잘 매니지먼트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보통 이제 퇴직하게 되면 그래도 꽤 큰 은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인데 리스크 관리 그룹장 했으면 굉장히 캐리어도 그렇고요. 또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 그럴까요? 몇 명 안 되니까. 그렇게 돼서 퇴직을 해도 아마 다른 주변 금융기관에서 저를 좀 데려가리라. 그런 거 걱정을 안 한다. 걱정을 전혀 안 한다기보다는 그럴 기회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퇴직하면 그 나이에 어디 다른 데 갈 일자리가 없어요. 그게 이제 가장 큰 저거였고요.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이 많진 않아도 이제 자녀들도 이미 학교를 다 졸업해서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게 잘 안 돼요. 그런 게 이제 퇴직하자마자 많이 달라져요. 그래서 행동 자체가 좀 움츠려들고 자신감이 좀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한동안은 꽉 차 있죠. 생각보다는 은행이
우리나라 그 소득 수준 5% 안에는 다들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뭐 99억 있는 사람이 1억 부족하다고 저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든지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아도 심적으로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죠. 왜냐하면 은행 임원으로 됐을 때 이 품위 유지비, 생활 수준 이런 거를 낮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?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죠.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알던 직원이 상을 당했다든지 자녀를 결혼시킨다든지 그럼 경조금을 얼마나 낼까? 은행 다닐 때야 조금 좀 친하면 좀 많이 세게 쓰고 그래도 평균은 뭐 몇십만 원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적게 내도 돼요. 왜? 본인들도 알아요. 아, 저분은 퇴직하셔서 잡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 내셔도 나한테는 고마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유 퇴직하더니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넣고 그건 다 본인 생각입니다.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시간이 흘러서.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. 솔직히.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거에 대한 슬픔이 있죠. 특히 후배들. 내가 있을 때는 쟤한테 굉장히 성심성의껏 잘해주고 고가도 잘 주고 뭐 그랬는데 나 퇴직했더니 이 자식 전화도 없고 밥도 안 사. 이런 게 가장 슬프고요. 좀 괘씸하다 그럴까?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두 번째는 거꾸로 또 내가 연락을 하면 무슨 거래업체에 내가 좀 많이 호의를 베풀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 하는 눈치가 피부적으로 올 때 그때 기분이 제일 많이 상하죠. 아무래도. 한 직장에 그래도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후배들이 나를 이제 바깥 사람 아니겠어요? 외부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해서 하는 거가 조금 제일 힘들죠. 보통 은행들이 여의도 아니면 명동에 다 모여 있는데요. 잘 그 근처로 안 갑니다. 왜냐하면 옷도 그렇고 평상에 이제 캐주얼복 입고 운동화 신고 배낭 메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가면 다른 후배들이나 만나면 저 선배 양복 입고 넥타이 하고 매는 걸 보다가 이거 보면 많이 힘들게 사시는구나. 또 그 근처에서 만나면 뭐 또 부탁하러 오셨나 라고 생각을 할까봐 그게 자기 생각이죠.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저절 생각입니다. 실제 안 가요 또. 많죠. 다 끊어집니다 솔직히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퇴직한 임원들이랑 현 직원들이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. 왜 안 만나려고 그러냐면 이제 퇴직한 사람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저처럼 저도 퇴직하고 나서 왜 내가 잘렸지 하는 생각이 들면 직원들한테 내 스스로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. 나는 그때 솔직히 내 실력이 없어 잘린 게 아니라 연줄이 있었고 뭐가 없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초라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직원들이 듣지 않기를 원해요. 그래서 그 모임 같은 게 저절로 퇴직한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안 나옵니다. 그러면 이제 눈치채고 그런 모임이 저절로 없어지죠. 그래서 이제 퇴직자들끼리는 잘 모이고요. 현업들이랑 가서 모이는 게 조금 줄어들면 그냥 자괴감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죠. 근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후배들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